무릎까지 꿇고 프로포즈를 했던 남편. 하지만 결혼 후에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내에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어린 자식에게까지 학대를 한 건데요. 결국 이혼을 선택한 아내. 이 과정에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학력부터 직업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온라인에 유포까지 시켰습니다.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6개월 전 지난 6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딱 이 멤버 그대로 별별 상담소에서 전해드렸던, 그래서 정말 큰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었죠. 자, 최근 아내분께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해 주셨어요. 자, 일단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가 지난 2015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온 남편이랑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은 자신이 S대 출신이다, 그리고 변호사 겸 회계사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만나다가 2018년에 결혼을 했고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알고 보니 과거에 이혼 경험이 있었고 결혼 생활 내내 폭언에 폭행까지 일삼습니다. 또 아들에게까지 학대를 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이었는데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이 남편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학력도 거짓이었고요. 변호사 겸 회계사다 이런 직업도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으면 저희가 뭐 굳이 또 방송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전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남편이라는 자는 자기 아이 사진을 한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그 커뮤니티에 그냥 뭐 한번 딱 글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중독자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태어난 날에다가 아기 사진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네. 댓글이 그렇게 심하게 달리고 에서 무슨 모임 같은 거 하는 것도 제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디 갈 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차 타고 가면은 지금 네. 어디 가? 하면은 그냥 가보면 안 돼요. 그래놓고 가보면 이제 막 시위하는데 모임하는데 저한테 링크를 계속 보냈거든요. 그리고 강요를 했어요. 투표 같은 것도. 자기 아이 사진 위에 제목이 저희가 이제 블러 처리를 했지만 뭐뭐충이 주니어 나왔다 이기 자기 아이 이름을 벌레 충자를 써가지고 자, 그런데 자기 아이 사진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아내의 얼굴 신체 사진까지 올려서 몸매 평가를 또 유도하는 듯한 네, 저희가 그때 이제 뭐 변호사 출신의 회계사 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S대 나왔다 이런 얘기 다 거짓말이었었다 이런 거에 다 놀랐다가 마지막에 이 극우 이 성향 남쪽 커뮤니티에 아이 사진을 올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결혼 사진을 올리고 아내 얼굴 사진도 올리고 결정적으로 아내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렸었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 너무나 놀랐었고 그 아내의 신체 일부 사진은 뭐 명백한 성희롱이죠. 거기 아래에 또 막 댓글들이 달리면서 어떤 사람은 나도 저장했다 그러면서 막 유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내가 받은 충격 저희가 그런 걸 얘기했었고 그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었고 800만 원 벌금이 나왔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본인 얼굴은 가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 사진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자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뭐 나라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뿌옇게 처리는 했지만 바로 저 얼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렇죠. 제보자에 따르면 아내 임신 10주 정도 됐을 때 조금 뭐 하혈이라든지 유산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당시 만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일방적인 부부 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부를 하죠. 유산이 될 수 있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성범죄, 강간을 좀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아프니까 좀 하지 마라. 왜 이러냐 하니까 미쳤냐라고 하면서 또 폭행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증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녹취, 뭐 진단서까지 있었는 상황인데 강간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특히 이제 부부간의 강간죄는
사실은 인정이 안 되다가 2009년 이후에 이제 인정이 됐었는데 뭐 특별한 사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지금 채팅창은 막 부글부글 폭발 직전인데 말이죠. 이자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친자식에게도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애 팔자가 병 X입니다.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 핏덩이 자식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양압기라는 거를 꼈어요. 양압기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사한테 양압기를 왜 끼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 소리를 했어요. 애 침대에서 자는 거 지팔자지. 애 되는 거 지팔자지. 자, 팀장님 뭘까요? 도대체 정체가?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임신 34주에 조산을 했습니다. 조산을 하니까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양압기를 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장인 장모가 왔겠죠. 근데 장인 장모 앞에서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인간으로 부를게요. 그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아이를 애 땡땡, 참 이거 애 땡땡이라고 표현하면서 불구가 되는 것도 제 팔자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하루에 한 번 30분 동안 면회가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한테 악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악담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애들보다 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저 애를 내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아기 아빠가 할 말이 도저히 아닌데요. 그리고 1년 돼봐야 정상인지 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제 태명도 있고 아이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애 땡땡이라고 계속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 아기 아빠가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기자, 단순히 폭언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 자신이 활동하던 극우 커뮤니티에 당시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아이의 사진을 올립니다. 이 사실상 뭐 놀리고 조롱하라고 아이 아빠가 판을 깔아준 거죠. 실제로 그 아래에 아이를 성희롱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렸고요. 뭐 아이를 가리켜서 절규하는 거 봐라 라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은 이후에 아이를 안고 있던 제보자를 향해서 폭언을 하다가 생수병, 종이박스 이런 것들을 던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가 놀라서 구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내는 반드시 처벌해야겠다 싶어서 이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에서 아기가 만 0세, 만 1세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저희가 항고 진행 중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재는 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또 뭐 애 땡땡이라고 부르더니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애 사진 좀 나한테 보내달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도 받으면 거기다 또 올리려고? 네. 반응이 맨 처음에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미적지근하다가 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판사가 허락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접근 금지 명령도 이제 내려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근데 이제 이게 가정법원으로 옮겨진 후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 후에 판사가 한 번 더 바뀌었는데 여기서 면접 교섭권이 허가가 되었대요.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벌금형도 받았고 또 아동학대 혐의까지 수사 중인 이 남편한테 아이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주기 싫은 거죠. 사실 제가 엄마라도 이 사진 너무너무 주기 싫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아픈 아이 사진을 그렇게 올려서 그 뭐 조롱거리를 만든 적이 있는 아빠를 어떻게 믿고 이 엄마가 그 소중한 아이 사진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 마음은 이런데 또 현실의 법적인 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유 저런 인간을 왜 만났어? 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 S대에 나왔어요. 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하면서 막 정말 구애를 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막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고 다 거짓말.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지금 이혼 이 소송 이 재판만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저런 인간하고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일단 아마 이혼 사유는 뭐 확실합니다. 성범죄도 있지만 뭐 스토킹이라든지 뭐 스토킹 불기소 되긴 했지만 촬영이라든지 벌금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맞는데 이혼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심리 또 양육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이 심리가 길어지는 것 같고요. 피고인 이 남편 입장에서 하나하나 계속 다툰다 그러면 재판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뭐냐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가 아이를 이제 한 번씩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지금 아버지로서 사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요? 친권을 상실하거나 제한도 가능합니다. 친권 상실 청구라든지 제한 청구라든지 면접교섭권 사전 처분하면서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재판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걸 더 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는 뭐 당신 쪽에서도 할 말이 있으니까 뭐 반론을 주시면 전해드릴게요라고 보통 사족을 타는데 그런 거 설령 온다고 해도 당신 거는 우리가 진짜 전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